안녕하세요. 조울러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지?에 진솔하게 답하는 이곳은 원더우먼 스타쇼 원스타입니다. 조증을 겪으며 또 우울증을 이겨내며 원더우먼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짧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사랑하고 싶은 뚠뚠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을 찾아 꽃을 낳은 조울러 5년차 꽃을란입니다. 늦깎이 대학생으로 과제점이 파묻혀 살고 있는 졸리입니다. 남자를 주얼 만나고 싶은 아쿠아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집콕 중입니다. 집콕 중입니다. 과제에 파묻혀 사시나 봐요. 어떡해요? 교수님들이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개강을 해서 많이 바쁜가 봐요. 그쵸? 네. 힘을 내요, 졸리. 좋네요. 감사합니다. 아쿠아는 어때요? 저도 집콕을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왔는데 그래도 집콕입니다. 그래도 태풍이 그래도 잘 지나가서 다행이에요. 그쵸? 제주도에 있는데. 네, 아주 다행이에요. 뚠뚠은 어때요? 저는 재택근무 안 하고 회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오고 가는 길에요. 네. 몇 주간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남편 찾아 산말리입니다. 미스 조울러라면 관심이 가져질 만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 얼마나 많은 남자가 조울증을 이해하려고 할까요? 경험상 어떨까요? 1대 100. 뚠뚠이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50대 50입니다. 음.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50%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0명 중에 한두 명 꼴인 것 같아요. 남편 전에 남자친구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조울증이라고 밝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니면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일단 보통 남자들이라면 조울증이란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고, 우리 신랑도 그랬고, 알게 된다고 해도, 아내가 조울증이 아닌 이상 이해하려고 할 남자가 없을 것 같아서, 나도 1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알고 나서도 엄마만큼 책을 본다거나 열정을 가지고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남자들은 100명 중에 1명 정도인 것 같아. 일단 저는 제 아버지랑 의사들은 당연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 또래에서 환자가 아닌 남자한테 이해해? 하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리어 관계에 마이너스가 되는 질문 같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이해하는지 누가 설문조사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나도 남편한테 처음 물어봤던 것 같아.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 것 같고. 제 남편도요. 지금도? 그지? 맞아.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지금도 남편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한 70% 정도 이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졸리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알고 결혼해주는 남편을 만난 거잖아. 네. 그럼 잘 만났다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밖으로 놔두는 남편이 아니라서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너무 취미에 빠져서 자주 집을 비운다면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병식이 없어서 자꾸 약을 끊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좋고요. 또 조울러들이 약을 먹다 보면 흔히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런데도 살을 찐 거랑 예쁜 거는 상관이 없다고 말해줘서 그런 점이 다행이에요. 우와, 좋다. 진짜 좋다. 감동이네요. 그럼 꽃슬란 씨는 어떠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알고 결혼을 한 건 아니지만
조울증이 발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황하지 않고 나를 케어해주고 있는 점이랑 와. 특히 조증일 때 사고를 치고 다닐 때도 침착하게 뒷수습을 열심히 해주는 그 점이 아주 감사했어요. 이 자리를 감사하네요. 빌어서 천사표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이 부족한 반을 채우는 거라는데 조울러이기에 부족한 내 모습을 한 5가지씩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아무래도 살림을 거의 못하는 것이랑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 세 번째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 네 번째는 불안, 짜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은 거,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집중을 잘 못하다 보니까 남편과의 대화에 집중을 못해서 되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항상 미안해요. 아쿠아는 어때요? 저는 하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에너지가 방전된다는 거랑 두 번째는 한 번 기분이 안 좋아지면 기분이 풀리는데 시간이 남들보다 더 걸려요. 세 번째는 어둡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좀 버거워하고 네 번째는 커리어를 제가 쌓기 시작할 나이에 발병을 해서 자립할 기반이 좀 부족하고요. 다섯째는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서 야망이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근데 또 하나 여섯 번째가 있다면 제가 아이를 갖는데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튼튼은? 저는 조울러여서 부족한 부분이 약을 제때 꼭 먹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약을 먹기에 술은 되도록 피해야 돼서 같이 즐길 수 없을 것 같은 점. 약을 먹어서 감정 기복이 없고 몸이 건조할 수도 있다는 점과 약으로 인해 잠을 많이 잔다는 점. 그리고 감정 기복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렇게 5가지인 것 같아요. 나도 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해서 다소 신경이 쓰이고 귀찮게 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약의 부작용으로 갑자기 살이 쪄서 결혼 전과 같은 몸매미 미모를 기대하기가 힘듦. 세 번째로 약 때문에 잠을 좀 많이 자기도 함. 네 번째로 우울이 찾아오면 집안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다섯 번째로 조가 찾아오면 가게에 무리를 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함. 결혼이 진짜로 부족한 반을 많이 채워주나요? 경험상? 저는 반이 아니라 70%는 남편이 채워주는 것 같아서. 언니는요? 코슬라 언니는? 나도 동의하는 것 같아. 그죠? 50% 이상 채워주는 것 같아. 반 이상 채워준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진짜. 특히 조울러들한테는 좋은 남편을 만나면 감정 기복이라던가 뭐 약 먹는 것도 물론 제일 중요한 거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좋은 조력자가 생기는 것 같고 감정 기복이 찾아왔을 때 제일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무기력할 때 진짜 쉬기도 싫잖아요. 그때 살림을 좀 맡아서 해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 남편들도 한 70% 정도는 조울러 아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죠. 이해해주는 대단한 거죠. 것 같아요. 저도 부러워요. 네, 결혼이 대단합니다. 좋은 남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찾으실 거예요. 네. 만약 남편도 또 조울러라면 뚠뚠과 아쿠아는 그런 결혼에도 끌리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조울러라면 그 결혼에도 끌리지만 조울러여서 그 결혼에 끌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병에 걸렸는데 나와 같은 병으로 아파한다면 서로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크게 치지 않고 약을 평생이라도 기꺼이 먹겠다 이런 자세가 있으면 오케이예요. 꼬슬란 언니는 어때요? 만약에 남편도 또 조울러라면? 상상만으로는 재밌을 것 같은데 서로 잘 아니까 케어도 잘해주고 약도 서로 챙겨주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같이 우울이 온다거나 맞아요. 같은 저도. 시기에
우울이 같이 온다거나 조가 같이 오는 패턴이 같다면은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감정이 많이 번지잖아요. 번지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명은 좀 건강해야지 케어가 한 명은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남편이 좋은 애 마음 약국 같은 조울로 하는 모임에서 이렇게 원수다 활동을 하고 코로나 이전이었지만 오프라인에서 조울러들끼리 만남을 갖는 것 등 조울러로서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편인데 졸리 남편은 어때요? 그럭저럭 모임에 대한 얘기도 재밌게 잘 들어주고요. 팟캐스팅 기술적인 부분도 코칭을 해줄 때도 있고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와. 좋아요. 대체 어디서 만난 거죠, 두 분? 나중에는 어디서 만났는지 그런 이라도 좀 말해주세요. 네. 조울러가 된 뒤에 남편을 찾는 눈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조울러가 된 이후에 내 감정 기복을 잘 이해하고 옆에서 잡아줄 수 있게 다정다감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잘 체크해주고 감싸주는 남자 만나고 싶어 하다 보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취미생활이 같은 남자 아니면은 좀 다른 외향적인 거가 좀 보였다면 이 조울러가 되고 나서는 내성적인 거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아무래도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바다 같은 이해심을 가진 남자, 또 자상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워낙 큰일을 많이 일으키니까 큰일을 당해도 패닉에 빠지지 않는 강심장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졸리는 졸리는요? 어때요? 예전에는 마냥 그냥 남자다운 사람만을 좋아하고 추구했는데 조울러가 된 다음에는 정말 나를 아주 깊게 보듬어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병식도 있는 사람이었으면 했고요. 그리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별 난이도 5개짜리 여자인데 그걸 잘 버텨낼 수 있는 남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별 5개짜리.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기준이 달라졌어요. 잘생기고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았는데 잘생김은 이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능력이 많지 않아도 좋으니까 가치관이 건강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스스로 잘하고 아픈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남자가 멋진 것 같아요. 저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야기 맥락이 네, 공통점이 아무래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처지가 처지다 보니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처지가 처지다 보니 맞아요. 그리고 남편분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조울러 여성을 만나보니 이런 점을 가진 남자여야 하더라. 이거 되게 자세히 듣고 싶어요. 졸리는 어땠어요? 제 남편은 아까 이제 또 물어봤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남편 말로는 시간이 많고 사전 지식이 없고 귀가 얇지 않아서 조울증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항상 와이프가 되어야 하고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약을 절대 까먹지 않고 목숨을 지키듯이 먹이는 꼼꼼함도 필요하다고 본답니다. 언니는요? 되게 자상한 남편의 자상한 대답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요? 아픈 기억을 쉽게 잊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아. 그리고 그 기억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기억 안 나는 사람이어야 한대요. 아.
근데도 저는 너무 슬펐던 게 우리 남편의 기억력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다면. 괴롭겠더라고요. 그래서 졸리는 그 남편의 의견을 들으니까 그 의견에 동의를 했어요? 아, 네, 동의해요. 시간이 많으니까 잘 케어해줄 수 있는 것 같고, 네, 병식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저 때문에 약간 큰 회사에서 약간 작은 회사로 옮기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워라밸이 보장되어서요. 그리고 약을 정말 누군가 챙겨주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맘대로 약을 빼거나 빼고 먹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가족이 체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언니는요? 나도 남편의 말에 매우 동의를 해. 그 조울증 특성상 약을 안 먹고 지낼 때 사고를 많이 치잖아. 그쵸. 뭐 조증일 때도 그렇고 우울증일 때도 그렇고. 그때 사고를 칠 때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덜 괴로운데 옆에서 당한 사람인 남편은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거야. 어떤 기억이든. 아, 그쵸.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같이 지낼 때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너무 괴로웠던 그 기억들이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더라고. 아, 마지막으로 각자의 남편 찾아 산만리 과정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졸리 어떻게 만났는지 너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아, 저는요, 좀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 입원을 했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기간이 있었어요. 3일 정도 기억이 안 났는데 아마 조증이었고 그때 인터넷 소개팅 어플 그런 거를 막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조증이라서. 그러고 나서 입원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남편한테랑 얘기하는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 어떻게 제가 대화를 하게 됐나요? 라고 물어가지고 이러이러했다 해서 실제로 만나기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도 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실판 영화 러브레터네요. 네, 진짜 영화 같다. 기억 안 나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멋져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만난 거죠. 영화에서 나오는 러브레터. 그럼 꽃슬란 언니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몇 살 모르는 차이예요? 것처럼 얘기하네요. 저희는 7살 차이고요. 영화 같은 러브레터 그런 거 없이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그것도 로맨틱해요. 진짜요? 생애 처음 한 소개팅이었어요. 서로의 생애 첫 소개팅에서 만나서. 우와. 네, 되게 1월 2일날 만나서 7월 7일날 결혼을 했습니다. 1년도 안 돼서요? 네네네. 우와. 아주 속전속결로 결혼을 했지요. 그럼 뭐 연애를 했던 이야기 해보실 수 있을까요? 뚠뚠?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전 남자친구를 소개로 만나가지고 사귀게 됐는데 제가 매일매일 약을 먹는 걸 보니까 어떤 병을 앓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조심스럽게. 그래서 저도 오픈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항상 몰래 약을 먹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처음으로 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남자친구가 이제 조울증이 어떤 건지 검색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을 계속 잘 먹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약을 먹어도 조증이 오고 우울증이 올 때가 있는데 제가 조증이 올 때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이해를 해가지고 넘어가고 옆에서 잡아주고 너 말이 빨라진 것 같다. 그리고 노는 횟수도 많아진 것 같다.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두 번째 이제 그냥 가벼운 조증이 올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못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근데 조울증이라는 거를 오픈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상대방한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졸리나 코슬란처럼 좋은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이해하고 옆에서 챙겨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처럼 이해를 해주다가도 끝까지 이해를 못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졸리처럼 또 코셀란처럼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될 거라고 또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있는 환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저처럼 힘내세요. 맞아요. 조울증이 있어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 저도요. 와. 네, 다들 별 5개 맞잖아요. 맞아요. 아쿠아는 어때요? 저도, 남자친구랑 헤어진 일이 있는데, 약간 경조증 때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났더니 제가 얘기도 많이 하고 되게 잘 맞춰줘서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여서 저도 참 행복했는데, 제가 약간 우울증 시기가 왔는데도 제 감정에 대해서 캐치해주지를 않고 제가 맞춰줘야 되는 것도 경조증 때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조울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만두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지금까지는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그 남편감이라고 여겨져야 되는 부분은 되게 우리 감정이 올라갔나 내려갔나도 캐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고 서로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오픈했을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해줬거든요. 남자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왔을 때는 이해를 못하고 갔는데 그래도 말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말이 없어지거나 행동이 느려지거나 조금 달라지는 그 사소한 거를 빨리 캐치하고 알려주고 너 감정이 어때? 하면서 물어봐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곧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네.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편 찾아 산말리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는지요? 뚠뚠과 아쿠아는 남편 찾아 떠나실 준비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좀 더 Yes, 가깝게, yes sir. 좀 더 가깝게 남친을 찾아 산말리로 준비해볼 걸 그랬나봐요. 오늘의 수다가 청취자님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원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